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본색입니다. 최경영 앵커가 개인적 사정으로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패널들 모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연계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16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환 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맥특진연구소에 있는 서용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제 한 4, 50분 정도 전입니다. 창원지검에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출석인지 조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출석 전에 저희들이 강혜경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지금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저께는 강혜경 씨 출석 통보와 함께 명태균 대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자,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증거를 확인해보고 수사에 명태균 씨가 폭로하는 걸 대처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비추는지 그것도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좀 의심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뭐 2,000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화를 갖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200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저장 매체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해당하는 수사들을 할 때 태도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때 이거 아마 증거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민정수석이 검찰에 빨리 증거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까지 들고 있길래 저러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좀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복입니까? 뭐 간복이보다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다음에 서울지검 쪽에다가 강력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수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게 지금 한 49일째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고 검찰도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조금 이제 속도를 내야겠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부분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좀 시선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고위 좀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폭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의 방식으로 시점을 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를 두고 진짜 봐야 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되겠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영적 대화,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가 조사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명태균 씨를 김영선 전 의원과 다른 의원들과의 불법 여론조사와 정치자금 문제로만 털어낼 건지. 저는 수사 방향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용산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속도전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의 눈치도 보지만 국민 눈치 안 볼 수도 없는데 김민하 평론가, 검찰에서 정말로 각본대로 수사하고 명태균은 그냥 패스시킨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최근까지 국민 눈치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고 보수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비웃음을 막 지금 뭐 사고 있는데, 뭐 동아일보에서는 이그노벨상을 주자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검찰은 지난 1월달에 다 사실관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눈치를 채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등장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거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녔고 이준석 대표를 팔고 다녔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지역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익명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됐다는 거는 이미 검찰이 그 정도 내용까지는 파악을 그 시기에 이미 했다는 건데, 지금 이제 거의 11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날도 추워졌는데.
이 10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수사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여태까지 내버려 뒀다는 거는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사건이다라는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건을 정말 뿌리까지 쭉 파고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정치적, 법적 부담을 주는 방향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명태균 씨를 꼬리 자르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 두 개의 방향일 텐데, 근데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검찰은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권력에 대한 부담스러운 수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조사 한번 하려다가 그렇게 다들 인사에 칼날을 맞고 이제 공중분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신무정체제가 그래서 등장하게 된 건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명태균 꼬리 자르기로 가자니 이게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명태균 씨 막 검찰 안 잡아가고 뭐하냐 막 이렇게 소리 높이다가 요즘에 꼬리 내렸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명태균 씨가 인질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인질이라는 거는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태균 씨를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또 명태균 씨가 여러모로 또 뭘 이렇게 또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뭐 폭로 모드로 가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쭉 가기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를 뭐 국정감사에서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은 취하지만 부르기도 하고 압수수색도 추가로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가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사의 내용이 속도가 붙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뭔가 예열이 좀 더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검찰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받아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수사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야 돼요. 명태균 씨 서울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강혜경 씨도 지금 서울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 증거라고 하면 본인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뭐 지금 제3의 장소에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공개 그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공개하는 거 보면 다른 휴대폰이나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거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 같거든요. 들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또 복사본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인력이 충분한 곳으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수사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굳이 저기 창원에 있는 걸 거기다가 두고 공안검사들을 그쪽에다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수사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타이밍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마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수사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올해 초에 압수수색할 때 그때 태블릿 PC까지 해가지고 6대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강혜경 씨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 갖고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빠른 시점에 수사를 했더라면, 그때라면 혹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했을 수도 있는데, 명태균 씨는 이미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타깃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웬만큼 검찰이 확실하게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집을 쏘고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화 녹음을 하나 공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에 강희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초 강 국장이 혼자 나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네.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했던 일이라 제가 직접 답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변호사를 대동하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절차가 좀 번거롭고, 일단은 저 혼자 가서도 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겠다 했던 거고, 이때까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혼자 갔었거든요. 공익제보 담당 변호사가 이제 서울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밤늦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조사 받으러 가는 거 맞는지, 출석하는 거 맞는지 물어보셔가지고 출석한다 했더니, 저 혼자 가도 괜찮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했더니, 일단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 끊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일단 당차원에서 혼자 이제 가면 안 된다, 변호사가 있는데 동행을 해서 출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 변호사님한테 말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지금 출발하셔가지고 지금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공익제보 담당 변호사하고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간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마음으로는 안심이 됩니까? 아, 네, 조금 든든합니다. 솔직한 심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검사님하고 수사관님이 제 진술이라든지 증거를 정확하게 이제 갖고 계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을 믿고 있고 끝까지 믿을 겁니다. 오늘 수사가 두 가지죠. 변하게 하고 이제 가져갔던 물건하고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 확인 작업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김영선의 그 급여 이게 그 명태균 쪽으로 흘러간 거랑 그리고 김 여사의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확인을 할 겁니다. 네네. 어쨌든 잘 마치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네. 많은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성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명태균입니까? 매일 하나씩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 평론가 명태균은 계속 터뜨려 줍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이 가닥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저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지금 요 패턴을 보면은 매일 하나씩 터뜨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터뜨리는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본인 딴에는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한테 국민의힘이든 용산이든 명태균 씨한테 다 지고 가시라라는 시그널이면은 이분은 계속 뭔가를 큰 거를 꺼내려고 하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좀 조용히 있을 테니까 한번 뭔가 얘기를 해보고 딜을 해봅시다.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볼지 뭐 이런 수준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분은 이제 뭐 별거 아닌 메시지 그리고 적당히 지금 용산에는 도움이 되고 이 상황을 뭔가 케어하면서 강혜경 씨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저 메시지는 뭔가 믿을 수 없는 메시지야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같이 내놓는 요런 정도로 요런 이제 가닥을 잡는 건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명태균 씨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 미묘한 상황인 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뭔가 꺼낼 얘기가 이제 다 떨어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은 검찰은 바로 또 명태균 씨를 치고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이 게임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가 다 망하느냐 명태균 씨가 망하느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가져가면 검찰 수사로 가져가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마지막에 가서 가르마를 탈 때는 결국은 명태균 씨의 꼬리를 자르는 쪽으로 가르마를 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티를 계속 내겠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뭐 지켜볼 문제인 거죠. 자,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의 국회 정언 이런 네. 걸 통해서 명태균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벌써 그거 안 되겠구나 또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장기전으로 갈 거예요. 검찰 수사가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200개의 이 김건희 여사 갖고 있는 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건 목숨줄이잖아요. 그걸 아니, 공개하는 그걸 순간 버림받는 건데. 공개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이 뭉개고 용산도 뭉개고 넘어간다. 아니 검찰은 뭉개려고 수사의 속도를 하는 것이고 명태균 씨의 별건 수사를 예. 가지고 명태균 씨 입을 다물게 할 거예요. 저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건 본인의 어떤 휴대폰을 검찰이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그걸 포렌식한 다음에 자기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개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줄이죠. 용산에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거 내가 안 터뜨릴 테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처벌을 가볍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별건으로 검찰이 눌러버리면 명태균은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다 가는 것이죠. 근데 검찰은 그럴 공산이 크지 않을까. 왜냐면 김건희 여사만 관련이 되면 모든 세상의 범죄자들이요 다 무혐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도 빨리 잠재우라고 오더가 내려오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요.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이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되물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냥 솔직하게 털고 갈 게 있으면 털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내놓는 나름의 정황 증거나 아니면 강혜경 씨가 공개하는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달래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화 상대로만 인정해줬을 뿐이다 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안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만약에 그걸 들고 있다고 하면은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검찰이 나를 어느 정도 털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딜을 할 여지가 생겼을 때 그걸 검찰에 주든가 항복하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뇌물사건 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증거보다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천거래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증거가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고령군수 예비부였던 배모 씨, 대구시의원 출마했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줬던 돈이 6천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용증을 썼느냐 아니냐. 그보다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진술이 검찰에 되어 있고 그 증거자료 일부가 제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검찰이 마음먹으면 바로 이것을 주도했던 명태균은 공천 대가로 돈을 1억 원,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증거가 없고 정황과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아까 김연아 평론가가 이제 엘리트 검사의 사고라서 하는데, 저는 윤석열 당시 검사는 엘리트라고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것 같아요. 엘리트 축에는 못 끼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증거와 법리, 지금 검찰의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명태균의 수사에 대한 거 보면 이런 식입니다. 살인 현장 자체에서요, 명백하게 CCTV에서 그 사람이 죽이는 장면을 확보해야만 이게 증거예요. 그런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동기가 알리바이가 용의자로서 충분하다 싶으면 일단은 구속을 시켜놓고 나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찾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명태균 씨 정도의 의혹이 45일, 6일 됐는데 지금까지 놔둔 거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는 이제 용산에서 나름대로 시그널을 받고 일단 명태균에서 꼬리를 잘라라 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엘리트 특수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수부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소속이 돼서 엘리트 특수부에서는 증거가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저 따위 짓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뭐 제가 엘리트든 여러분들이 엘리트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정말로 법과 원칙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세상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오늘 강희경 공익제보자가 출석을 했고 명태균 압수수색을 추가로 했는데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주고 돌려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은 임명직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명태균과 뭔가 사전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용산이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있는 둥 없는 둥 마무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